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립학교에서 돈 안 내고 들어와가지고 그렇지만 찌질하다고 본인은 느끼지만 꿋꿋하게 잘 사시는 이 에이전트 성향의 교사분이 보낸 저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사연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어떤 분이 그거 똑같은 상황을 남들은 돈 내고 들어왔는데 나는 돈 안 내고 들어왔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훌륭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5천에서 1억 내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교수 심지어 스카이 대학도 없다고 그러는데 없다고 믿고 싶지. 절대로 결코 발설되지 않는 상황으로 최소한 5천에서 1억 이상은 각자 다 알아서 써는 정도의 성의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다 결코 알면 안 되는 비밀이라는 거 다 알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안 듣고 왔으면 내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능력에 대해 뿌듯함을 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지금도 그 학교를 지통되고 있으면 어쩔 수 없네요. 감수. 무슨 소리예요? 그게 표준 절차예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없더라도 결코 있었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알게 됐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학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검찰 어쩌고 저쩌고 철폐 개혁 운운하는 동네에서는 사학 비리의 온상이었다 이걸로 해가지고 딱 걸고 들어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런 동네에서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번듯한 대학치고 없다. 진짜 누구 말대로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에 그게 없다. 내 손가락을 깨물고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제가 손가락을 깨무는데도 아까진키 제가 바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자책할 필요도 없음. 보통 직장 생활도 다 그래요. 라고 한다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도 자기가 괴로운 게 뭔지 모르는데 저는 이분이 나이가 40대냐 50대냐 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과목을 맡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사실 40대 초반이나 중반 되시면 그리고 학교 생활 한 몇 년 하셨으면 이분이 진짜 돈을 많이 벌고 본인이 지난 몇 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이 자기가 교사 생활을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가 의미였는가를 충분히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거를 더욱더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교사 생활이 아니라 다른 활동으로서 어떻게 전환돼야 되는가가 본인의 앞으로 남은 30년의 인생을 새롭게 준비하는 거다라는 걸 이분이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찌질했던 저가 찌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시티로즈님. 와. 다들 말을 잃었어요. 깜짝 놀라서 저희 100달러. 네, 그 패널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좀 인사를 좀 잘해주세요. 내가 인사하면 내가 너무 찌질해 보이잖아요. 진짜 너무 놀랐네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City Rose. 이 발음 좋네요. 네, 근데 무슨 사연을 우리가 지금 상담하고 있나요? 한김소를 알고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책을 읽으며 지난 수년간 저를 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며칠 전 WPI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제 검사 결과가 아이디얼 릴레이션이 나왔어요. 검사 결과 자체는 너무 놀랍지는 않아요. 지금 이 모습이 제가 더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휴먼 릴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나도 아이디얼이 아닐까 생각했던 이유는 첫째, 잘하면서 항상 별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둘째, 호기심이 많아서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의심이 많아서 남이 하는 이야기도 다 믿지 않아서 엄마가 항상 저를 두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고 하셨어요. 셋째, 학교 다니면서 늘 질문이 많은 아이였고 좋아하는 과목과 좋아하지 않는 과목의 격차가 엄청 심했어요. 넷째, 주변에서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건 아니었는데
제 패션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쟤는 좀 다른 걸 좋아한다. 무슨 스타일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그러면서도 제가 휴먼적인 특성도 잘 보인다는 걸 알고 이상 검사에서 저는 아이디얼리스트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아, 나는 휴먼인데 아이디얼이 되고 싶은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미국인이고 미국에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었고 같이 있을 최선의 방법이 결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뭘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는 권위적인 문화에도 질려 있었고 백도 학벌도 없는 저는 차라리 미국에서 시작하자 하고 자리를 잡는 게 제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7년이 되었는데 남편과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주 온순하고 올곧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아스퍼거 진단을 받은 것도 있고 검사는 해보진 않았지만 빼박 아이디얼 엄청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1, 2년은 정말 힘들었고 진로 문제로 한 5년 정도는 고생했었는데 2018년 여름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만족스럽게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원래 휴먼 아이디얼인데 헤매고 적응하는 시기 동안의 좌충우돌이 검사 결과에 나온 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제 한 가지 고민은요. 제가 남편한테 제일 많이 부러운 점은 남 눈치 안 보고 남이 뭐라 하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저도 남의 말 안 듣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저는 남의 말에 상처를 받거나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결국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하지만요. 저는 이게 저의 높은 릴레이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아직 하고 있는 일에 완벽하게 자신이 없고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좋은 관계로 메꾸려고 한마디로 눈치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맞게 읽은 건가요? 네, 오,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예, 결론을 이야기하면 맞게 읽으신 거고요. 너무 재밌는 게 아까 시티 로즈 분인가요? 그분이 $100를 딱 켜는 순간 이 사연이 미국에서 온 사연이에요. 너무 재밌는.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로 막 이걸 하시는 분이 저희 쏟아오니까 잘 마시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진짜 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유종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그분인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이분 프로파일을 먼저 좀 보여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프로파일을 보면 아이디얼도 나오고 휴먼도 나오고 이래서 이분은 본인이 휴먼이 되고 싶은 아이디얼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보통 이 휴먼 아이디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휴먼 아이디얼 성향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대개는 이분들이 보통 때는 휴먼으로 살다가 아이디어를 지향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럼 휴먼으로 산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고 특히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되게 치중을 해요. 왜 다른 사람에 치중하냐 하면 스스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뛰어나고 잘나신 분이고 상당히 이분이 괜찮으신 분이에요. 나름대로 상당히 외향적이고 또 그런데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분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또 조금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분이 이분을 보면 이분이 너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지 맘대로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상당히 인간관계가 좋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조금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언제 아이디얼 성향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그걸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든 이게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남들한테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일이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 이렇게 보여주는 일을 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나는 일을 할 때는 진짜 이분이 이제 더 잘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아이디얼인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또 그 남편하고 웬만큼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은 남편을 봤을 때 되게 신기한 사람이고 자기가 상당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사실 사회성은 조금 떨어지고 약간 자폐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사회성이 되니까 자폐 성향이 있는 이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남편은 지 맘대로 해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이 결혼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아마 한국 남자하고 하면, 한국 남자 조금 지나면 이분한테 되게 힘들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보통 우리가 기에 조금 눌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여성분이거든요. 세 보이는 여성. 웃기네. 그렇죠. 세 보이는 여성.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성이 처음에는 좋은데 조금 지나면 남자가 아주 기분 나쁘죠. 근데 이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독불장군이죠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딸인데 이러면 대개는 엄마나 아빠, 자기한테 조금 권위적인 대상이 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서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일 때 빅토리아 베이비룸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제 자기에 대한 진단을 했잖아요. 제가 아직 하고 있는 일에 완벽하게 자신이 없고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좋은 관계로서 메꾸려고 한마디로 눈치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맞게 읽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이분이 자기 원했던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최소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분이 펄펄 날기 시작했냐면 3년에서 5년쯤 지나면 1, 2년만 더 지나면 드디어 이분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가지, 이분 그 사이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그 동네를 떠나면 안 돼요. 적어도 한 5년까지 해서 보통 우리가 대학원 박사를 받을 때는 그 정도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본인이 그 분야든 그 일을 하는 데에서 진짜 저 사람은 여기에서 마스터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을 꼭 발견을 해가지고 서성으로 본인이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자연스럽게 거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본인이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분이 뭐 5년 정도, 6년 정도 있는 게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는 본인의 동료나 상사 중에서 영 아닌데 폼잘 잡든지 군의를 내세우면 이분은 이제 거의 못 견디나요? 못 견디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가 뭐 이런 전혀 본인의 진짜 문제와 관계없는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존경할 구석이 있는 상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훨씬 거의 숭배하는 마음을 과감없이 보여줘야 돼요. 그런 상사가 없을 때요. 네. 억지로 저 상사에 그래도 저런 좋은 점은 있어라고 찾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어우, 찾아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옛설 하는 마음으로 그 상사를 대할 때 본인이 최소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를 지키는데, 이분이 한 2년 지나면서 지금 이 사연을 보낼 정도가 된 걸 보면 이분이 충분히 그 상사를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사한테 조금, 이분이 지금 프로파일이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이 에이전트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셀프가 높거든요. 그리고 컬처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셀프가 높은 거로 봐서 지금 본인이 적어도 상사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2020년 4월인가요? 네, 거기 지금 딱 최근에 프로파일이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가 상당히 일치하고 릴레이션이 있는 거로 봐서 웬만하면 본인 거를 웬만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매뉴얼이 바닥이고 릴레이션만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이 아이디얼 속성이 나름대로 잘 인정받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 가진 에센스, 엣지가 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이분이 훨씬 상담을 할 때 본인의 에센스가 뭐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나를 좀 더 전문성이나 뭔가 팔 수 있는 나만의 이 비법 또는 나만의 정체성 또는 스킬,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남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1, 2년 사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한다.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넘어갈 때 이분은 새로운 차원으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벤자민 플랭클린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 상담이 좀 더 심오해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내가 너무했나요? 아, 매번 느끼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 또 사연 기다려주세요. 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책이나 강연을 보며 누구에게나 맞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답을 찾고 있나요? 책이나 강연에서 남에게 맞는 답을 찾는 것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세요.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BI,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5가지 유형 중 자신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고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5가지 항목 중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여러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함께 각자의 고민과 욕망에 대해 학습하며 나의 성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6월 13일 열리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사람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